꿈꿔왔던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현금이 조금 더 필요하신가요? 잠깐만요. 지금 바로 주목하세요. 추가 10% 지급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오늘 이 영상에서 신용카드 현금화를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신용카드 현금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익숙한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신용카드 현금화는 말 그대로 신용카드를 활용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현금을 즉시 확보할 수 있는 현대금융의 숨겨진 비밀 병기라고 할 수 있죠. 이 방법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은행 대출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럼 신용카드 현금화가 정확히 뭔지, 왜 유용한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먼저 신용카드 현금화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신용카드 현금화는 신용카드의 결제 한도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신용카드 한도가 500만 원이 있다면 그 한도 안에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은 보통 신용카드의 결제 기능을 활용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방법이 단순히 카드를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현금 흐름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할 때 이 방법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줄 수 있죠. 그렇다면 신용카드 현금화를 왜 해야 할까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속도와 편리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초기 자금이 부족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은행 대출은 서류 준비부터 심사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현금화는 이미 보유한 카드 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빠르면 몇 시간 안에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출처럼 복잡한 신용 조회나 보증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접근성이 높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는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소액부터 고액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 정도의 소액이 필요할 수도 있고 500만 원 이상의 큰 금액이 필요할 수도 있죠.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라면 원하는 만큼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방법은 개인의 재정 상황에 맞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현금화한 금액은 신용카드 결제일에 맞춰 상환하면 되니까 상환 계획만 잘 세운다면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신용카드 현금화는 어떻게 하는 거지? 좋은 질문입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 결제를 활용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전문 업체를 통한 방법입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신용카드 결제를 활용한 현금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신용카드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한 뒤 그 결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나 업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그 상품을 다시 현금으로 환불받는 식이죠. 이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상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카드사에서 이런 거래를 비정상 거래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니 너무 빈번하게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 업체를 통한 현금화입니다. 요즘은 신용카드 현금화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보통 일정 수수료를 받고 여러분의 신용카드 한도를 현금으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현금화하고 싶다면 업체에서 약 10에서 2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여러분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이죠. 이 방법은 빠르고 간편하지만 업체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업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추가 비용 청구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리뷰와 평판을 확인하세요.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뭘까요? 첫 번째로 합법적인 업체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현금화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불법 업체나 사기성 업체를 만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 업체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 여부, 이용자 후기, 그리고 고객 서비스의 질을 확인하세요. 두 번째로 카드사의 정책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는 카드사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카드 이용 정지나 신용도 하락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사에서 현금화 목적의 결제를 비정상 거래로 판단하면 한도가 줄어들거나 카드가 정지될 수 있죠. 이를 방지하려면 소액으로 테스트해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세요. 신용카드 현금화는 결국 신용카드 한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제일에 맞춰 상환하지 않으면 이자가 붙거나 연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연체는 신용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니 현금화한 금액을 어떻게 상환할지 미리 계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화한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다음 달 카드 결제일에 맞춰 100만 원을 준비해둬야겠죠. 그렇다면 신용카드 현금화를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 방법은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첫째,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사업자금 혹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신용카드 현금화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대출 심사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 신용카드 현금화는 대출 없이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셋째, 단기적인 자금 회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운영하면서 잠깐의 자금 부족을 메우고 싶을 때 신용카드 현금화는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싶네요. 지금 추가 10% 지급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 이벤트는 신용카드 현금화를 통해 현금을 마련하는 분들께 추가 혜택을 드리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현금화하면 추가로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기회는 흔치 않으니 이벤트 기간 안에 꼭 확인해 보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신용카드 현금화를 할 때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모든 신용카드가 현금화에 적합한 건 아닙니다. 먼저 한도가 넉넉한 카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도가 낮은 카드는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도 제한적이니까요. 또한 카드사별로 현금화에 대한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가능하면 현금화에 관대한 카드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카드사는 현금화 목적의 결제를 비교적 유연하게 허용하는 반면 다른 카드사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화를 할 때는 수수료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 업체를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통 10에서 20%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이 수수료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여러 업체를 비교해보고 가장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시하는 곳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현금화할 때 수수료가 15%라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85만 원이 됩니다. 이 점을 미리 계산해서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신용카드 현금화를 실제로 해본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자영업자 A씨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소규모 카페를 운영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커피 원두 공급처에서 대량 구매를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현금이 부족했고 은행 대출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았죠. 그래서 A씨는 신용카드 현금화를 선택했습니다. 3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활용해 250만 원을 현금화했고 이를 통해 원두를 구매해 카페 운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A씨는 한 달 뒤 카드 결제일에 맞춰 금액을 상환하며 별다른 부담 없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직장인 B씨의 경우입니다. B씨는 해외여행을 계획하던 중 예상치 못한 항공권 가격 상승으로 자금이 부족해졌습니다. 대출을 받기엔 신용등급이 걱정이었고 주변에 돈을 빌리기도 꺼려졌죠. 그래서 B씨는 신용카드 현금화를 알아보다가 전문 업체를 통해 200만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수수료 15%를 제외하고 170만 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여행 경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B씨는 이후 2달에 걸쳐 카드 대금을 분할 상환하며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 신용카드 현금화는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고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게 성공의 열쇠입니다. 또한 현금화 과정에서 카드사의 모니터링을 피하려면 한 번에 큰 금액을 현금화하기보다는 소액을 여러 번 나누어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이제 신용카드 현금화를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추가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카드 결제일을 항상 확인하세요. 현금화한 금액은 결국 카드 대금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결제일에 맞춰 자금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신용카드 한도를 미리 점검하세요. 한도가 충분하지 않다면 카드사의 한도 상향을 요청하거나 다른 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현금화 후 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의심스러운 거래나 추가 수수료가 붙었다면 즉시 카드사나 업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추가 10% 지급 이벤트를 잊지 마세요. 이 이벤트는 여러분이 신용카드 현금화를 통해 현금을 마련할 때 추가로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벤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신용카드 현금화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이 방법, 여러분의 금융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고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추가 10% 지급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에 옮겨보세요. 여러분의 현금 문제를 빠르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신용카드 현금화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